고요한 지혜의 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혹은 바로 내 곁에는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고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고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자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당신도 함께 들어보지 않을래요? 제가 깨달은 것들을 당신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내민 손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르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방식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을 통해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나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아주 훌륭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경험이었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 과정을 들으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참으로 따뜻하고 선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주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구를 갈아 끼울 때 심리학자가 몇 명이 필요한가 하는 오래된 농담이 있죠. 답은 단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전구 스스로가 바뀌고 싶어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정말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뇌의 존재입니다. 단순히 나는 성격이 좀 급해라고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내 이 급한 성격이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망쳐왔는지 돌아볼 때마다 뼈저리게 고통스러워. 내 안에 이 파괴적인 부분을 뿌리 뽑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문제점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것 때문에 깊이 고뇌하고 아파하는 영혼의 몸부림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평생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한두 번의 교육이나 상담으로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평생 교육의 가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셋째,
책임감과 지지 그룹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춰주고 지지해주며 나아갈 때 변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언제나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빚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부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르시시즘의 시작일까요? 제 딸은 학창시절 내내 우등생이었고 야망이 크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직장에서는 그토록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집에만 오면 끔찍하게 성질을 부립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악마 같은 모습이 나르시시즘의 징후일까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밖에서는 공공의 천사 역할을 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기에 이러한 모습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녀,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는데 매우 능숙하죠. 하지만 그 가면 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사적인 악마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기심, 공감 능력의 부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가치를 내면의 인격이나 진실성에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것들, 즉 성취, 성공, 외모,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연극인 것처럼 그들은 항상 멋진 주인공 역할을 맡으려 합니다. 따라서 따님의 진정한 변화는 밖으로 보이는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포장지가 아닌 그 안의 내용물, 즉 자신의 인격과 진실성을 가꾸는데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첫 번째 질문의 답과 다시 연결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가꾸려는 겸손한 의지가 없다면 겉모습은 계속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내면의 황폐함은 깊어질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오랫동안 외도를 해왔다고 고백해서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그는 회복을 위한 모임에 나가고 있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후회와 변화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그의 말은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설득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설득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만 보여주는 설득력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유창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설득력입니다. 떠들썩하게 자신의 변화를 광고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상하려 할까요? 특히 오랜 기간의 외도였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이는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비밀, 거짓말, 기만, 착취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삶에 완전히 몰입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느냐가 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르침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까요? 답을 드리자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압도적인 다수는 어쩌면 90% 이상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뼈를 깎는 고뇌와 평생에 걸친 겸손한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변화의 소망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소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가꾸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그 여정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너스일 뿐 우리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결국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부디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